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원 취업 팁 6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 그중에서 면접 질문이 뭐였는지를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바빠서 많이 늦어졌고 이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제 추측컨대 일반 사무실과 그 질문 내용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면접 방식도 많이 달랐을 거고, 저희는 변호사 여러 명이 면접에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1대 다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한 면접자 3명 정도, 3, 4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면접 시간을 길게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를 예상하고 20분 단위로 잘라서 면접을 봤습니다. 자, 일단은 면접을 하기 전에 한 장짜리 면접 안내지를 제공했는데요. 거기에 면접 안내지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법률사무소 시우 면접 안내, 면접에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세요. 1. 압박 면접을 하지 않습니다. 반괄호 1. 약점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도 압박을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괄호 2, 반괄호 2. 불편한 질문이 있으면 답을 안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즉 압박 면접을 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미리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편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약간 좀 센서티브한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답을 안 해도 불이익하지 않으니까 답을 안 하면 되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라는 걸. 그 다음에 면접 2번 면접 시간은 대략 15분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면접 인원을 조금 많이 잡다 보니까 하루에 다 짧은 시간에 면접을 하려다 보니까 면접 시간이 짧았어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동시에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15분만을 주었고 물어볼 게 많았기 때문에 질문을 좀 빠르게 하되 다만 답은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압박 면접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압박 면접이 좋은 면접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면접에 임하기를 바랬고, 그리고 불편한 질문은 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빠르고 간결한 문답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답이 긴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길게 답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질문과 답 모두 간결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제 업무에서도 효율성을 저는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짧게 답할 수 있는 거를 길게 답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것에 통용되는 거는 아니에요. 면접할 때도 필요하면은 길게 부연 설명할 필요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단답형으로 대답을 한다면 얘는 너무 말이 짧게 끝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른 겁니다. 대화마다도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면접 평가표가 있는데 면접 평가표를 만들기에는 변호사들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평가표 2개를 사용했는데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그 둘 중 하나는 항공사 면접표라고 이렇게 안내가 돼 있었던 거고, 다른 하나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근데 유용해가지고 잘 썼습니다. 그 면접표에는 7개 정도의 면접 사항이 있었고 각 사항마다 평가 주안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채용하고 싶다부터 마지막에 절대 채용하면 안 된다까지 5단계로 의견을 체크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의견인 거죠. 그리고 2명에서 4명 정도의 변호사가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면접평가 순위나 점수를 맞춰보면 거의 누구나 비슷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몇 번까지 뽑을 것인가 그걸 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뽑고 싶은 사람이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하려는 것보다 많았기 때문에 몇 번까지 뽑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자, 면접 평가표에 적혀 있는 거가 이제 7개 항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용무와 태도,
두 번째가 표현력, 세 번째가 사회성, 네 번째가 판단력, 다섯 번째가 책임감과 성실성, 여섯 번째가 조직 적응력, 일곱 번째가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배점들이 돼 있는데 뭐 적절한 배점인 것 같고, 이 배점보다는 그냥 이걸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걸 매겼어요. 그 1번 항목에 대해서 뭐 우수, 탁월 뭐 이런 식으로 매겼습니다. 여러분이 면접 평가표를 찾아보면은 아마 이 면접 평가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용모 태도는 외모, 인상, 복장, 자세, 표정, 건강상태, 침착성, 안정성. 요거는 제가 앞선 영상을 찍을 때도 말씀드렸던 그런 항목들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면접할 때 인상에 어떤 영향들이 미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현력 부분에서는 음성, 정확성, 발표 내용의 간결, 의사 전달력, 설득력. 요것도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런 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법률사무소에서의 의사 전달력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냥 부정확한 의사 전달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서들은 변호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게 불명확할 때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물어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꺼리거나 이런 사무실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변호사의 지시사항이 명확하게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두 번도, 세 번도, 네 번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한테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사회성 파트는 성장과정, 가정환경, 재학시 서클 활동, 여가 선영 방법, 주량, 흡연 정도, 취미생활, 생활신조, 인간관계, 독서량, 종교, 이런 건데 제가 물어봤던 것들이 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미리 만든 면접 평가표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요거는 한번 올려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서 올린 건지 제가 몰라갖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 판단력,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판단은 빠르며 결단력은 어떠한가. 다섯 번째 항목은 책임감과 성실성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가, 자신감과 의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고, 조직 적응력, 여섯 번째 조직 적응력은 야간 휴일 근무. 이게 여기 있을 줄은 몰랐네. 저는 물어봤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격오지 근무. 그러니까 이게 힘든 업무가 주어져도 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었나 봐요.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반응. 리더로서의 경험. 재반 경제 사정과 노사관계 견해. 약간은 뭐랄까요, 사상검증 같은 느낌도 나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사용자들 입장에서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것들이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 칠한 가능성인데, 일에 대한 열정이 보이는가, 책임질 줄 아는가,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진 않았고 저희가 사용한 평가표이고요. 여기에 이제 평가자 최종 의견을 적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꼭 채용하고 싶다, 채용하고 싶다, 잘 모르겠다, 채용하고 싶지 않다, 절대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 A, B, C로 정했어요. A, B, C, A뿔부터 C-까지, 뭐 D나 F도 있었는데, 그 정한 결과를 공유했을 때 거의 뭐 두세 단계 내에서 다들 모이더라고요. 그 면접하는 분의 평가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질문지를 이제 공개할게요.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저희는 근무 조건, 생활 및 건강, 업무 능력, 대처 능력, 인성, 이렇게 5가지 파트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근무 조건에 관해서는 유연 근무제를 한다면 희망하는 출퇴근 시간은 언제인가요?
갑작스런 야근이 필요할 경우 야근을 할 수가 있나요? 지방에 복사하러 다녀올 수가 있는가요? 인포 업무를 할 수 있는가요? 비서 업무를 할 수 있는가요? 메신저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괜찮은가요? 선배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하는 것이 괜찮은가요? 수습기간을 둘 것인데 괜찮은가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 및 건강 파트인데, 흡연은 얼마나 하나요? 음주는 얼마나 하나요? 같이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출퇴근 수단은 무엇이 될 것인가요? 청바지 같은 편한 차림은 안 되는데 괜찮은가요? 이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업무 능력 파트.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이해가 빠른 편인가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눈치가 좋은 편인가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세무나 회계 중에 배우거나 해본 것이 있나요? 파워포인트를 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몇 개나 만들어 보았나요? 영상 편집을 해본 적이 있나요? 본인의 커리어 중에서 손님 대면 응대 경험이 있나요? 손님 대면 응대 경험이 있다면 어려웠던 손님은 어떤 손님이 있었나요?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대처는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부한 거에 관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너무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의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는 변호사라고 해서 다 기억하고 있는 답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시험장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본인이 법학과를 나왔거나 본인이 법률 사무원 학원을 다니고 있다라면은 내가 배운 것 중에 있을 텐데, 이걸 내가 지금 답할 수 있는지 한번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답했다 안 답했다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민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불복하는 절차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답하셨나요? 네, 답을 했다면 혹은 안 했다면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항소입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의 항소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의 항소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가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걸 맞추면 그 다음 질문이 있는데, 못 맞춰도 그 다음 질문 했는데, 그럼 기한은 언제부터 기산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면접자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지원자도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잘 모르지만 다른 거는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한 사람한테는, 그럼 본인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정해서 설명을 해보라 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변호사 면접을 할 때에는 이거 더하기 다른 것들도 더 물어봤어요. 근데 직업 면접할 때는 이거를 심화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고요. 다음 파트가 대처 능력 파트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그때는 대처를 잘했다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 뭐 이런 거 물어봤고, 그 외에 또 추가 질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인성 파트는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 혹은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였나요? 그리고 타인과 갈등 상황에 놓인 적이 있는지, 그때 대처 방식은 어땠는지를 질문을 했었습니다. 요거에서 이제 플러스 좀 더하고 빼고 해서 질문들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저희와 비슷한 질문을 하는 곳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변론으로 회사와 집의 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아시나요? 인지심리학을 하시는 분인데, 저도 그분의 강의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학생 지원자를 면접할 때 그 사람이 멀리서 왔다라고 하면은 가치가 높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심리학적 특징을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학생의 경우에는 지역을 아예 옮겨와서 여기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직원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중에 어디 사는지랑 또 어떻게 출퇴근하느냐가 있었잖아요. 저는 출퇴근 시간이 업무 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회사에 출퇴근하는 게 본인한테 편한 것이 본인의 업무 역량에 업무 효율에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경일 교수님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요즘 김경일 교수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과 요것과 다른 것들이 있어서 당연히 다르죠. 왜냐면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결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재밌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접관이 늘어날수록 평범한 사람을 뽑는다라는 또 심리학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면접관이 2명에서 4명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 요거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을 뽑게 되겠죠. 근데 특출난 사람도 중요하지만, 면접에서, 특히 법률사무원 면접에서 문제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 있는 사람은 특출난 사람처럼 이게 더 튀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은 조금이라도 더 평범한 사람을 뽑는 것이 오히려 이런 법률사무원 그 목적에는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네요. 자, 면접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저희 질문이. 그래서 얼마나 그 실질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저희 사무실에 면접을 보러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만약에 나라면 뭐라고 답했을까 생각해 봐도 되고, 친구랑 같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면접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Q&A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영상이 달린 게, 나이가 많으면 채용이 힘든가요? 자, 경력이 있는 경우 장점이 될 것이고 신입이라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약점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법률사무원 연륜에 따른 눈치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강점일 수 있다. 만약 선배가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면 한국식 상하관계 문화 때문에 사무실에 따라서는 그것이 본인의 잘못은 아니고 지만 그 상대적 약점이 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선배들이 나이 순으로 보통 배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신입을 뽑는데 이 사람들보다 탑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불편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무실에서는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회생활을 직장을 다른 곳에서 한 뭐 7년, 8년, 10년 이렇게 하다가 법률사무원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는 그게 큰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연륜도 중요하고, 저희가 만약에 신입으로서 주는 페이먼트가 똑같고 이 사람이 신입으로서 하는 일이 똑같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를 전혀 고려하지는 않은 건 아니에요. 신경은 쓰긴 했어요. 근데 나이 때문에 어린 사람을 뽑겠다 이런 마인드는 없었습니다. 오와 질문이
면접 때 어떤 질문 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 혹시 면접 볼 때 머리를 푸는 것보다 묶는 게 나은가요? 라는 질문을 만유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게 대부분의 면접자가 묶고 와요. 한 8대 2 정도의 비율로 묶고 옵니다. 풀고 와도 인상이 좋고 묶고 와도 인상이 좋아요. 근데 대부분이 묶고 오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 승무원 머리 있잖아요. 비서머리라고 해서 전형적인 머리가 있어요. 머리를 쫙 뒤로 넘겨가지고 질끈 묶는 그런 머리 형태가 있어요. 제가 로펌에서 직원들 사진을 보잖아요. 보면은 100이면 거의 100이 그 머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 저는 푸른 머리도 보고 싶지만 대부분이 묶고 온다. 아마 묶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예, 대부분 묶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세요. 뭐에 대한 질문? 저에 대한 질문은 어차피 댓글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셨고 답을 해드렸고, 법률사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 현재 법률사무원에게 궁금한 질문을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모셔다가 인터뷰를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채널을 오픈했어요. 18층 변호사들이라고, 저희가 있는 데가 18층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채널을 오픈해서 법률에 관한 것들은 그쪽 채널에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제 이 현재 개인 채널은 좀 더 개인적인 사항들, 그리고 비법률적인 사항들을 좀 더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8층 변호사들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제가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해달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저희 저희 사무실 채널은 저 말고 다른 변호사님들도 같이 하고 있고 고생하고 계시니까 그 채널을 구독 좀 해주세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